저나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엑셀로 부자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세법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역시도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는데요. 바뀐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관련 정보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완전정복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새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개정 내용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요약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엑셀로 부자되기 연말정산 시리즈 지난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에 사용된 엑셀 파일 역시도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항목별로 세법 개정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코로나로 인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죠. 1월에서 2월은 종전과 동일한 15에서 40%, 3월은 그 2배를 적용하고요.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4월부터 7월 기간에 대해서는 항목에 관계없이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역시 소득 구간에 따라 일괄 30만 원씩 추가 한도가 생겨서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쏠쏠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내용은 아마 이번 연말정산까지만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연금계좌는 기본적으로 총 납입액 기준 연간 4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고 하면 400만원 곱하기 공제율 16.5%를 적용하면 약 66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었죠. 거의 2달치 연금 납입액을 돌려받는 셈이니까 은퇴 준비에 있어서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헌데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확대되도록 바뀌었습니다. 200만원이 늘어서 총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총 9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됩니다. 만약 급여가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불행히도 늘어난 한도는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늘려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요건 기준이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총 급여액의 변동은 없지만 종합소득 금액 기준이 4천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500만원 인상이 되었네요. 자녀 한 명당 15만원씩 해주던 자녀 세액공제 내용이 올해부터는 좀 변동이 있습니다. 7세 미만 자녀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지금 7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는 현재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일명 스톡옵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기간도 원래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었는데 내년까지 한 해 더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출산 휴가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급여까지도 비과세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가 일괄로 적용이 되죠. 헌데 최고 공제 한도가 2천만원까지로 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을 풀로 받으려면 총 급여가 3억 6,250만원이 넘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저도 좀 풀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실손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항목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되도록 이것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22년까지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참고로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시게 되면 연 24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적어도 2년은 더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소소한 몇 가지 변화들이 더 있긴 한데요. 저나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들만 위주로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 부자되기 연말정산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